세계 최대의 복음주의 신학교 풀러 신학대학원의 마크 레버튼 총장이 한국을 찾아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바른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기존 판례대로 유죄를 선고할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 대학에서 청년들을 위한 캠퍼스 사역을 펼치는 외국어 대학교 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통합을 위한 1박 2일간의 연합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성들의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풀러 신학대학원 마크 레버튼 총장은 오늘날 권세와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바른 리더십이 새로운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풀러 신학대학원 마크 레버튼 총장은 성경 속 다니엘을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는 넓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좁은 길을 택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을 현대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버튼 총장은 급변하는 한국 사회엔 세속적 권세와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발전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발전한 기술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줄 아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If we lose track of who we are, we have lost track of our very life. In a period of overwhelming fast change and the collision of power and technology, we really have to ask ourselves, what are the disciplines that help us remember who we are? 레버튼 총장은 끝으로 혁명으로 불리는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바벨론의 압박을 위기로 인식한 것처럼 현대 크리스천들도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크 레버튼 총장은 국내 신학대학 총장들과의 만남을 가질 계획입니다. 레버튼 총장 방한을 주관한 풀러 코리안 센터는 이번 만남으로 한미 간 신학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30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판결서 작성이 늦어져 선고를 이틀 연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사건으로 종교와 양심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유죄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관들이 진보 성향으로 대거 교체된 상황과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대로 유죄를 선고할지 아니면 14년 만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올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비기독교 대학에서 예배를 드리며 청년들을 위한 캠퍼스 사역을 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외대교회인데요. 외대교회의 특별한 사역 이야기를 한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기독교 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에는 학생, 교수, 직원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캠퍼스 교회가 있습니다. 외대교회는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된 신호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캠퍼스 예배는 2010년 시작돼 교내에 있는 학군단 강의실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학생들이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함께 기도해주는 든든한 동역자이자 반듯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되게 시험 기간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안 좋아지고 시험 들 때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서 좋아요.
외대교회 자랑은 2012년 1월 2일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을 본받아 평일 오전 6시, 오후 12시와 7시 30분에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통일, 선교, 캠퍼스 부흥 등 12개 분야를 두고 기도하며 현재까지 5,000회 넘게 진행됐습니다. 정동영 목사는 2012년 9월 교내에 술을 판매하는 주점이 사라진 것도 다니엘 기도의 응답이라며 외대 복음화를 위해 기독 교수들과 함께 학교와 학생들을 섬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10개국 이상 유학생이 모이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돕는 거,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에요. 정동영 목사는 또 캠퍼스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 목사가 강의하는 교양 강좌는 매 학기 인기 강좌로 꼽힙니다. 용인에 위치한 글로벌 캠퍼스까지 합치면 한 학기 수강생은 130여 명입니다. 외대 강의상도 3번 수상했습니다. 정 목사는 비기독교 대학에서 성경을 교양 강좌로 가르치는 것은 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사랑, 희생, 나눔,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고 하는 흐름을 타고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이 밖에도 외대교회는 영어, 불어, 중국어, 몽골어 성경 공부, 교내 장학금 지원, 유학생을 위한 의료 케어와 한국어 도우미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 대학들의 캠퍼스 예배 모델이 되고 싶단 외대교회. 학생들을 향한 외대교회 사랑이 이곳 이문동을 넘어 전국에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1박 2일간의 연합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기아성 연합회란 이름으로 모인 두 총회는 오는 11월 20일 통합총회를 앞두고 있어 연합 워크숍으로 모인 이번 행사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서대문 총회 정동균 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두 총회가 통합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먼저 워크숍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총회 이영훈 총회장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힘쓰는 기아성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며 통일의 시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권능받은 증인의 삶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교단 통합,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천만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선 예배와 함께 신천지 활동에 대비하는 2단 세미나와 오순절 신학 특강 시간을 갖고 한국교회 연합에 기아성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 숙녀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엄마가 되는 여성들의 삶.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흰물결 갤러리가 기획한 전시회 여자에선 한국의 김영주와 심죽자를 비롯해 스페인의 이레네 로페즈, 프랑스의 세실 깡텔 마르코 등 국내외 여류 화가들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오로지 여성들의 모습만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인, 짐을 이고 있는 여인, 한복을 입은 여인 등 이들이 살아온 삶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선 김영주 작가가 그린 성경 속 여인들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 피 흘리는 예수님을 안고 흐느끼는 마리아에게서 거룩한 사랑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흰물결 갤러리는 세상 속에 강하고 거친 기운을 내려놓고 전시를 통해 평화와 위안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월드비전이 DMZ 세계시민 나눔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캠프는 분쟁으로 피해 입은 지역 아동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3일 동안 진행된 캠프에는 가족 단위의 시민 1,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은 함께 빈곤과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르단에 거주 중인 시리아 난민 아동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캠프로 모아진 참가비 전액은 피해 아동을 돕는 구호 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대해 봅니다. 천빛교회에서 성도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천빛교회는 매년 가을 나눔과 섬김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내온 영상을 보니 이번 바자회 역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끌었습니다. 교회가 1년에 한 번 우리 이웃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는 마음들을 모으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자회에 적극 참여하며 주민들과 함께 의류,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나눴습니다. 김밥, 국수, 떡볶이, 수제 돈가스와 같은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바자회 수익금은 부천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주인공은 평강교회입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평신도로 구성된 의료 선교팀이 아프리카 가나로 단기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평강교회 의료 선교팀은 꼼꼼히 현지인들의 건강을 살폈는데요. 외과, 내과, 안과, 소아과, 한방, 치과 진료가 진행됐다고 하죠. 보내온 영상을 보니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선교팀은 현지 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도 전했다고 합니다. 평강교회의 따뜻한 섬김이 가나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사랑과 감동으로 다가갔길 기대해 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새만금에 총 4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 원의 민간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연 200만 명의 건설 인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25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는 현행법이 사법 정의에 맞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검찰이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 6천 명이 증가한 661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3명 중 1명꼴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한시적 근로자는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 30대 청년층이 60대 이상 노년층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20, 30대 피해 금액은 425억 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60대 이상 노인층 피해 금액인 351억 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이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측면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며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안고 개회한 서울 동남노회 정기노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고대근 직전 노회장을 사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대위 측 노회원들의 주장에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은 취재진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며 취재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오는 15일부터
저소득 가정 난방비 지원을 위한 2018 난방온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드비전은 캠페인을 통해 1,200가정을 대상으로 3억 6천만 원 규모의 난방비와 이불,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연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위한 사역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교갱협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의 방향성과 신학적, 윤리적, 관계적 균형으로 고민하는 부교역자들을 돕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신방과 성도와의 관계, 담임 목사와 동역 목회자와의 팀 사역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사랑광주리가 내달 5일부터 17일까지 짜장면을 배달하는 사역을 전개합니다.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5개 자치군의 취약계층 가정과 63개 아동센터와 보육원에 짜장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랑광주리는 짜장면 데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